자,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이면 두 사람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조직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어, 자,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쇼. 자,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뭐 어떤 현상? 갈등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부모와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또 자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래도 가족들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지만 어디 직장 생활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이익 때문에 그렇다. 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또 쭉 크면서 생활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치관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이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떻게 본다면은 경쟁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자, 같은 동기라도 뭐 좋을 때는 좋지만은 또 한 사람이 먼저 진급하고 그러면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갈등은 생기는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그 다음에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화해 같은 거.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떤 현상? 턴오버가 되어버린다. 퇴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 다시 또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맞춰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또 뭐가 된다? 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해결이 되면 오히려 더 결합력이 뛰어날 수가 있고 이해가 되나요? 긍정적인 결과를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다음번에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회식을 한다면 야 오늘 저녁 회식 있으니까 모여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전에 언제 회식을 할 테니까 계획성 있게 미리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스케줄 짠다든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이날 중에 뭐 많은 쪽으로 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뭐 갈등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로 뭐 이렇게 오늘 했는데 안 모였다. 그럼 금방 그거는 이래서 제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내만 소외되나 내가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직과 그 조직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그게 안 되겠지요, 그죠? 뭐가 안 돼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은 자, 리트라는 사람이 자, 개인이 집단 간,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나의 손실, 자기의 손실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결과, 다툼, 자 적대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정의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러한 것들은 뭐 보통 보면 1950년대 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것을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해라. 갈등은 어느 조직 사회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근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높고 낮음, 이 갈등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거. 자, 그러면 갈등이 없는 조직은 좋은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뭐다? 상호간에 무관심하다. 회사 직장 동료들 간에 무관심해요. 제가 뭘 하든지 뭐 신경 안 쓰고. 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죠? 조직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합해가지고 으쌰으쌰 가야 되는데, 손님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맞춰서 음식 딱 나오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고객에게 따뜻하고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무관심하니까 나와가 계속 내놔놓고 이 사람은 오는 대로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은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긴장감도 결여되고 손님들한테 빠르게 제때, 그러니까 호흡이 안 맞다는 얘기죠. 딱 나오면 딱 맞춰서 가야 따뜻하고 신선한데 엇박자가 진행된다는 거. 자, 그럴 경우에는 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또 그다음에 무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자, 뭐 특별하게 고객에게 관심도 없고 손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고 서비스 써주고 챙겨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 그냥 오면 말면 말고 하니까 안일한 근무 태도, 좀 긴장감 있게 하면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혁신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거 두시고요. 자, 이러한 갈등도 또 기존의 질서를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 뭘 하나요? 회식 같은 거, 뭐 호프데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팀워크를 만든다, 호흡을 맞춘다, 그런 의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직의 결론은 뭐다? 조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에 대한 원인들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개인적 요인,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요인, 자, 그 다음에 조직상 요인, 이렇게 크게 몇 가지 갈등의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보면 먼저 뭐 너무 기대감이 크다, 이 애한테.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현상,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은 이 길로 가라. 예를 들면 아버지가 건축가다. 그러면 얘는 너는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럼 뭐 본인은 뭐 외식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관의 차이다. 근데 또 부모님이 또 그런 쪽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조금 자기 갈 방향과 함께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잘못해버리면 뭐 건축가의 길을 가다가 다시 외식 쪽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멀고 먼 길을 또 돌아서 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에 또 괴로운 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과 행동, 개인 간의 말과 행동에서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자, 그러한 상대방의 언행,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심리적으로, 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무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의견이나 업무를 하는데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개인 간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게 뭐다? 개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 또 개인 간의 과거의 감정이 미해결되었을 때, 누적되어져 있을 때 이러한 갈등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 자, 두 번째 업무상 요인. 자, 업무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일을 시켜놨는데 애매모호한 단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딱딱딱 임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 공동 책임. 그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쟤가 안 해가지고 이 업무가 완성이 안 됐는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동업자 간에도 많이 생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책임이 불분명할 때 업무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책임이 일이 중복으로 이루어졌을 때, 야, 니 가서 2층 올라비 청소해, 니도 다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또 2층 올라비 청소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현상? 자, 이중으로 되어버리고 나면 누군가가 점검했을 때 책임도 불명확하고 중복돼 가지고 서로가 또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또 무리하게, 자, 업무상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어때요? 아, 저기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100인분의 음식을 해야 된다. 좀 우리가 두 사람이 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빨리 해야 되고 힘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건이 안 받쳐주니까 인원을 더 보강해 주든지 기계 설비를 더 보강해 주든지 시간을 더 많이 주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100인분에 밥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에 부치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내일 새벽까지 다 해놔 이런 식으로 내일 새벽까지 그래 200인분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에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자, 시간적으로 너무 압박하다. 내일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손님들을 그 팀이 끝나고 나서 또 업무를 또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문제들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 자, 조직상의 요인. 자, 우리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아까도 이게 비슷한 얘기지만은 조직 자체에서 이거는 정해진 자원 중에 사람은 있다. 자, 사람은 있는데 요리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서빙만 한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이래 됐을 경우는 또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럼 그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쟁이 치열할 때 조직상에서 자, 진급해야 될 사람이 너무 진급 라인이 적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떤 현상? 진급하는 사람은 진급을 하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쟤보다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직상에서 나는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이런 현상, 공정하지 못하다면 조직에서 그런 문제들. 자, 그런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이나 원칙 같은 게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편애를 통해서 인사고과가 좋아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평가 1년 후에 평가 연봉이 올라간다든지, 나는 더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평가가 절하되어서 감봉이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 올바른 잣대의 원칙이 아니라 오너의 뭐 심리에 의해서 니 잘했어, 오케이, 진거,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아니면 너 감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조직의 운영 관리상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의 갈등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조직 운영을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는 사칙이 있고 공동 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로 상호간에 믿음도 생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적정한 보상,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 감봉이나 아니면 재교육, 이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갈등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뭐 조직 사회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배형 같은 경우, 자,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고요. 단시간 내에 빠른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급하게 해야 될 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호한 행동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어떤 거 뭐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단기간 내에 뭐 건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 그 다음에 단시간 안에 뭐 아까 얘기했던 100명분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지배형,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다 모아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몇 명, 자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명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오프인 사람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을 요청해서 3명을 더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인기가 없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못하겠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오늘은 누구 딱 하고 다음 기회에는 누구가 한다, 공정하게, 이런 식으로 딱 단호하게 진행을 하면 전부 다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대신에 공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분명히 조직을 위해서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지배형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지배형이 올바르지 않은 일, 자, 이 사람의 운전, 그거는 뭐다? 직업은 운전인데 이 사람에게 뭘 시켰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죠. 개 더우니까 선풍기 틀었다. 30도 넘어가면 틀었는데 왜 안 틀었어?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가져와. 자, 내일 쉬어 안 쉬어? 내일 쉬지. 그러니까 일 다 하고 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강제적인 지배, 그리고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지배형 카리스마. 근데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 강한 카리스마가 기간 내에 업무를 완성해야 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뭐가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절충형. 자,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양자의 견해가 다 중요해가지고 타협할 수 없을 때, 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타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니도 양보해, 니도 양보해.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양쪽 다 몰입이 필요할 때, 너희들 둘 다 몰입해서 일을 해야 될 때, 자, 그럴 때는 절충형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도 받아들이고 여기도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정이 개입되어서 서로 관계를 빚을 때는 절충형으로 니도 참아 니도 참아 이렇게 해서 악수해 이렇게 해서 자 서로 양보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절충하고 좀 비슷한 게 타협인데 절충은 아니지만 타협 같은 경우에 자 서로 의견을 맞추어 가는 거 아시겠죠? 자, 서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옆집 레스토랑, 우리 레스토랑, 자, 불고기 12,000원. 자, 그러면, 자, 타협하자. 너도 손해, 우리도 손해. 우리 그럼 8,000원 낮춰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그럼 우리도 6,000원 낮춰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되면 치킨 게임이 돼서 둘 다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한다? 자, 타협해서. 자, 그러면 너도 11,000원, 우리도 11,000원 동일하게 나가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 가지고 뭐 서비스나 청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양자가 서로 융합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 하기 위해서 할 때, 자, 그럴 때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배형이나 절충형이 다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좀 뭐 앉아서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니하고 내가 다 앉아서 이래 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손해고 하니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타협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 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회피형. 자, 회피형 같은 경우에 자, 문제가 너무 사소하다. 사소한데 거기에 뭐 언어가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서 공사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물 라인이 물 들어오는 게 다른 데는 진짜 큰 라인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이런 좀 사소한 문제. 나중에 또 빼도 된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은 회피형.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 가지고 해버리면 그게 불거져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레스토랑이 필요한데 뷰도 좋고 뭐 다른 조건들도 좋은데 뭔가 하나 조그만 것이 좀 작은 문제 나중에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 그러면 작은 부분들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더 큰 이익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작은 거를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래 회피형 할 경우, 뭐 어떤 경우 나는 이익이 많은데, 나의 손해가 좀 적을 때는 그냥 뭐 회피하고, 좀, 계속 추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피하는 거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때, 자,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을 때 좀 더 서로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 좀 약간은 회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결과를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 그 사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가져야 될 때.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저 사람하고 사귈까 말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회피를 조금은 하면서 또 다른 정보나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죠.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좀 회피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회사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도 요즘은 뭐 사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지금부터 막 가가지고 막 일을 해놓으면 이중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아예 위임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회피형도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들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들까지 막 건드려져야 되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더 회피형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처리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종기 같은 거 여드름이 잠시 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익어야만이 이제 제대로 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럴 때는 약간 회피형 방치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